네, 김진팔입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참호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뭔가 하나 있잖아요. 이런 물건이 참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그렇게 생긴 거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 장소가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드나드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장소를 꽝 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여기다 공격을 해서 지금 이 장소 위치 맞아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뭐가 뽀개졌습니다. 빵카 같은데요, 그죠? 콘크리트 빵카. 수직을 맞추고 남북을 맞추고 좀 밀면은 두두두두두두두. 이 장소는 카르코프 지역에 있는 여기 여기 나오는데 구글에 되게 오래된 그 참호 요새인가 본데 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ISW 지도로 보시면 이 장소에 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있는데 러시아군이 뭔가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우크라이나 건무인 항공기 지휘소가 카르코프 지역 시코프카 인근 콘크리트 경납고에 설치된 유도탄 크라스나폴로 파괴되었다. 크라스나폴은 유도 포탄인데 대포로 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방어선을 지키는 병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SW 지도를 한번 보시면 스미 지역에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지역에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지역에 변화가 없고 조금 아까 여기 점 찍힌 데는 보셨고 그 다음에 크라스나 리만 지역에 변화가 없고 시베르스크 빨간 거 나왔네요. 시베르스크 최근 24시간 러시아가 진출한 빨간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소비아르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포크롭스크 미르노그라드 변화가 없고 여기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이 진출한 빨간색 나오고 있고요. 차포리자 지역에 변화가 없고요. 헤르손 지역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올렸던 크라스나폴 영상인데요. 요 조준을 하는 요 곳에 레이저로 그 점을 딱 찍어주면은 크라스나폴 폭탄이 그 점을 딱 보고 따라가 갖고 거기를 폭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특수부대가 이 딴 데 가갖고 거기다가 점을 딱 찍어줘요. 레이저로. 이 장비가 그 장비의 이 화면이. 그리고 최근에는 드론으로 그 점을 찍어주는 그런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그 레이저 점 있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포탄이 크라스나폴 포탄이. 요 드론에서 이제 레이저를 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않고. 여기 포탄을 여기다 집어넣고 쏘는 것입니다. 꽝 하고 쏘면은 그 레이저 점 찍힌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포탄이. 이게 그 크라스나폴 포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요걸 놓고 쏘면 날개가 잭나이프처럼 쫙 펼쳐져요. 요 크라스나폴 폭탄 여기 요런데 요 앞하고 요 뒤에서 날개가 쫙 하고 펼쳐집니다. 여기 앞뒤로.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 영상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의 시베르스크라는 곳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그런 민간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군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외국어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키예프 무장 세력은 시베르스크에서 그녀의 온 가족 즉 오빠, 아들, 아버지, 남편을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이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베르스크 여기 지금 빨간 거 오늘 나온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여기를 점령했죠. 키예프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계속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적군은 키예프시와 인근 지역 목표물에 다음과 같은 무기를 사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스칸데르 M 전술 미사일 6발과 신형 무기 요즘에 나왔다는데 이런 거 했답니다. 이건 길거리 징병, 총 쏘고 있답니다. 길거리 징병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총을 쏜대요. 르비우 주에 위치한
군 납치 조직에서 사격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군 매점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현지 소식. 야, 르비우는 세네. 우크라이나 나치 심장부라서 그런지 총도 있어. 벨그로드 지역에서 적의 공격으로 승객을 태운 버스가 공격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전통대로 러시아의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인이 이제 정부한테 항의하겠죠. 아니, 정부는 뭐하냐? 왜 우리를 못 지켜주냐? 물러나라, 푸틴! 막 이런 거 노리는 거겠죠. 키예프 시장 비탈리 클리치코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도시를 떠날 것을 촉구하며 대체 에너지 및 난방 방식을 갖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생아 1명당 3명이 사망합니다. 고리에 델라세라에 따르면 아부다비는 서방으로부터 8천억 달러를 받는 대가로 키예프가 돈바스에서 손을 떼는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8천억 달러 줄 테니까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 군대 빼라 이런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트럼프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거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것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분석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러시아 측 블로그에 어떤 그 분석글이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다 알면서도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좀 제가 전에도 주장한 바가 있지만 체스에서 이것을 주크치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외통장이라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적이 어떤 수를 두든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싸우면 더 나빠질 것이고 싸움 없이 돈바스를 포기해도 더 나빠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면 일단 여기 제가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제 말하고 똑같아요. 제가 전에 주장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러시아는 주장은 여기까지 빼라는 거 아니에요. 군대를 빼면 이 중요한 이 도시 벨트를 파괴하지 않고 먹고 있고 러시아는 더 유리한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휴전은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더 불리하게 시작하니까 절대 안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안 받아들일 거 알고서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전쟁터에서 전쟁으로 끝날 건데 그럼 트럼프는 왜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트럼프는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느냐. 여기 투자한 블랙락인가 하여튼 뭐 그놈들하고 그 펀드하고 그다음에 여기 무슨 뭐 몬산토 뭐 카길 뭐 이런 놈들 있잖아요. 여기 미국 사업가들이 돈을 투자해갖고 여기 공장이고 땅이고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땅을 많이 먹을수록 걔네들은 손실이 커진단 말이야. 근데 트럼프는 걔네들한테 그 선거 자금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최선을 다했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보여주는 거야. 자기 후원자들한테. 나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우리한테 좀 돈 좀 주시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다 알면서도 그냥 성의를 보여주는 거야. 트럼프는. 저는 그렇게 봐요. 우크라이나는 전략적 함정에 빠져 있으며 키예프에게는 두 가지 불리한 시나리오가 모두 예상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 외통장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지는 내부 문제 악화되는 전선 상황 그리고 미국의 지원 감소로 인해 더욱 약화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은 분열되어 있고 군수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미국은 다른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고 우크라이나는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에 막대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제가 한번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엔 있지 않습니까? 구소련이죠. 구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화해하고 중국한테 돈을 벌 수 있게 그 뭐 공장 이렇게 해갖고 아웃소싱 해갖고 뭐 이렇게 돈 벌 수 있게 그런 해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망했어. 그래서 러시아가 됐어. 근데 이번에 중국이 너무 크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돼요? 러시아랑 손을 잡고 중국을 약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이런 그림으로 봐요. 평화협정이 그 안의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 얘도 이제 슬슬 우크라이나에서 손 떼려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이 이제 쭉 읽어보면 너무 기니까 이 사람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좀 느낌상 야 이제 우리도 슬슬 우크라이나 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어제 지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 푸틴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사들이 만났는데 그 특사들 중에는 조달청장도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조달청장도 만나러 왔대요. 근데 잘 안 됐나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조달청장이 왜 왔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미국 연방조달청 연방조달서비스 국장인 조시 그루엔바움이 나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왔겠어요? 조달청이라는 건 정부가
뭔가를 사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필요해서. 근데 러시아에 뭘 살 것이 뭐가 있어? 지난번에 시베리아 알래스카 그 저 지하 그 터널 공사하면서 뭐 하기로 했죠? 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광물 자원을 미국에 개발권을 주는 거. 그게 히토류 아니에요. 이제 그 히토류 계약하려고 왔나 봐. 근데 푸틴이 그냥 보냈나 봐요. 왜냐고? 아니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그걸 벌써 해주면 안 돼. 네가 임마 입 싹 닦으면 나는 뭐 되는 건 호구되는 건데 그랬나 봐요. 전반적으로 볼 때 쿠시너와 위트코프 이번 방문에는 조시 그룬바움 연방 조달청장 겸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평화위원회 고위 자문관도 동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람 기자거든요. 그 리아노브스티 밀리터리 크로니클 리아노브스티 기자가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하겠지. 네, 푸틴 대통령이 무슨 기자회견인지 간담회인지 그런 걸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이들은 지구온난화를 경고하고 어떤 이들은 냉각 추세를 예측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북극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는 이거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이 냉각 추세는 태양열, 태양 주기설이죠.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CO2설은 그거잖아요. 계속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푸틴 이 팔아먹는 그 석유를 사지 말고 다른 에너지를 쓰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냉각 추세는 태양이 뜨거워졌다 추워졌다 뜨거워졌다 추워졌다는 지금 요 피크니까 앞으로 태양이 추워지면은 북극은 얼음이 열 것이다 이런 썰이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우리는 그 지역을 탐사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러시아 영토의 절반이 북극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얼어붙든 뭐 하든 빙하기가 또 와도 나는 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 가설이 맞는지. 빙하가 녹기만 하고 새로 생기지 않는 이유.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 AI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 위에 눈이 쌓이는 양보다 녹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온다고 해서 빙하가 간빙기 때 녹은 양보다 훨씬 더 빙하를 많이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CO2설은 이제 나는 안 믿으니까 이건 없애고 자 태양 주기설은 뭐예요? 태양이 이제 뜨거워졌다 식었다 뜨거워졌다 식었다 하면 여기가 간빙기고 여기가 빙하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빙하기에는 빙하가 더 생겨야 되잖아. 안 생긴데 간빙기에 녹은 빙하가 빙하기가 됐다고 추가로 안 생긴데 그래서 빙하는 계속 없어지기만 하고 그 새로 생기지 않는 거래요. 다른데 또 검사를 해봤습니다. 자 온난화의 이유는 빙하가 녹는 땅의 추결 현상 때문에 이것도 제 이론이잖아. 그것도 있대. 그것도 있는데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온실가스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다 합쳐서 그 중에 하나래요. 제 이론도 그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빙하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녹기는 녹지만 빙하기가 왔다고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땅이 자꾸 면적이 넓어지면 빙하는 하얀색이니까 태양빛을 반사하잖아요. 근데 그 빙하가 녹아서 땅은 뭐예요? 추결을 해요. 땅이 추결을 하는 거는 그거 구들장이 그 원리잖아요. 땅에 추결을 하는 거를 불 떼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계속 따뜻해지지 앞으로 더 뭐 빙하기가 와서 태양이 식어도 빙하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추세는 지구는 더 따뜻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난 75년간 우리가 알고 있던 나토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것은 괜찮다. 뉴욕타임즈. 나토가 없어지는 게 괜찮대.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정책과 워싱턴의 변화는 우선순위 속에서 현재의 나토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브뤼셀에서 비공개로 열린 EU 영상회담에서 유럽연합의 정상들은 미국과의 기존 관계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유럽이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제 나토 깨졌네. 트럼프가 원하는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핵전쟁에서 니들끼리 죽었나 나는 빠질 거야. 지금 이 상황 됐잖아요. 그죠? 그럼 성공이네.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안드레이 켈리 주영 러시아 대사는 만약 어떤 외국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 전체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북극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 독일에다가 러시아가 핵전쟁 날려도 나는 몰라. 나는 살고 싶어. 그런 얘기 같죠. 제이디 벤스는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깨닫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린란드를 우리가 먹겠다는 건 정당하며 그리고 그린란드 우리한테 안 주면 나토고 뭐고 필요 없다. 이것도 정당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했던 거.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시 독일과 영국의 핵 공격을 경고했다고. 앞으로 1년 안밖에 우리도 힘들어서 못 버티니까 우리 그냥 혼자 안 죽을 거야. 독일하고 영국은 반드시 날려버려야 되겠으니까 트럼프 너도 개입하려면 같이 죽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어. 그러고 이제 지금 빠지는 행동이 그린란드 먹겠다고 하면서 나토 붕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트럼프 나토를 시험해볼까? 나토를 시험해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토 조약 5조를 발동해서 나토가 남부 국경을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강제하고 국경 순찰대 요원들을 다른 임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실행을 그러니까 야 미국에 임마 뭐 문제 생기면 니네가 와서 도와줄 거야? 와서 한번 도와줘봐. 이제 나토를 깨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토는 그냥 유명무실했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깨겠다는 거죠. 낙관주의자이면서 틀리는 것이 비관주의자면서 옳은 것보다 낫다. 아니지. 비관주의자면서 틀리는 게 훨씬 낫지. 만약에 내가 전 모든 인간은 악하다. 성악설을 믿고 있었는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외가 나타나서 내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돼서 선한 인간을 발견해서 이거 얼마나 좋아요? 비관론자이면서 틀리는 게 더 좋아. 이 무식한 아무것도 모르네 얘네들. 세계 경제 포럼 나가갖고 뭐 블랙록 CEO씩이나 해도 아무것도 몰라. 김진팔보다 무식해. 영국 경찰은 권한을 무슬림 디아스포라에 넘겨줬습니다. 보안군은 파키스탄 아동 성폭행 조직의 활동을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영합하고 있습니다.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는 영국 당국이 이슬람 범죄자들을 직접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덧붙여. 걔네들이 바로 그 중동에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 영국 미국이 밀어주고 있는 그 테러 집단인가 보지. 잠깐 이제 영국에 와서 피신하고 있다가 또 일 시키면 가서 해야 될 특수 요원들인데 걔네들이 성폭행 조금 했다고 걔네들을 어떻게 할까? 네, 오늘도 중동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당장 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 하기는 할 건가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다가 핵방카 지으려고 하는 게 맞더라도 핵방카를 아직 안 지었잖아요. 땅도 못 샀는데 여기다가 언제 핵방카 지어요? 최소한 1년은 걸릴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그리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이제 로키 산맥에 있는 그 미국 핵방카를 보니까 여기 방카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마을도 있어요. 이 마을이 엄청나게 큰 마을이 있잖아요. 여기 시크푸르드 카슨 콜로라도 스프링스 뭐.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일단 사는 거예요. 살고 있다가 핵이 터질 것 같으면 핵방카로 쏙 들어가는 구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마 도시 건설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불을 쌓아 지르고 그다음에 요 부근 땅을 사고 그리고 요 부근에 있는 요런 평지 같은 데다가 도시를 건설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구획도 다 돼 있네. 구획도 다 되져 있어. 여기 도시 건설하려고 도로를 다 놨잖아. 그죠? 지금 불 지르는 데가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쯤에 지금 도로가 있어야 돼. 지금 도로 있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뭐예요? 도시를 건설하겠지. 자기네들이 여기 이제 이스라엘 이제 높은 놈들, 가족들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핵이 터지면 여기로 쏙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거 한 1, 2년 안에 안 될 수도 있어. 이 도시 건설해야지. 핵방카 건설해야지. 산에다가. 그러면 여기처럼 만들려면 로키 산맥에 있는 여기처럼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요 앞에 도시가 있잖아요. 여기다 도시란 말이에요. 집을 막 이렇게 빠글빠글 지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핵 떨어질 것 같으면 요 핵방카 입구로 쏙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모델로 여기다가 만들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걸리거든요. 걸리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핵전쟁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군도 여기에다가 군대를 이제 보내는 게 당장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래요. 우리는 단지 선택권을 확보하고 싶을 뿐입니다. JD 벤서 이란 미군 증강에 대해 언급. 그러니까 지금부터 슬슬 군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하려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 두기를 바랐다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앞으로 핵전쟁을 하긴 할 거니까 핵실험을 이미 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할 거고 당장 내일 막 핵전쟁이 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김진팔이었습니다.